네, 저는 지금 농기구 전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단순히 농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농경과 관련된 전통 문화에 대한 전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농기구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농사하는데 필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기구, 농기구 이제 가장 손쉽게 이제 사용했던 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 사용해왔던 것들 가정에서 아주 가장 친숙하게 이제 사용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진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선생님 같이 갈까요? 뒤에 보시면은 와 신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농경 문화가 되어 있구나. 네.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네. 지금 뭔가를 막 이제 앉아서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간석기 제작, 맞아요. 네. 갈아 만든 그릇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는 뭔가 먹을 것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먹고 남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것을 네. 보관할 그릇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토기를 제작하는 모습. 이 토끼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달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데 필요한 기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갈아야 되고 네. 밀어야 되고 긁어야 되고 이런 기구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에 관한 그 농법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이제. 지금 보면은 쟁기도 지금 호리 쟁기였고 이제 여기를 오면서 이제 소를 이용해서 이제 네.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해서 이제 끌고 쟁기도 그만큼 이제 다른 쟁기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딱 넘어오니까 네.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어떻게 농사를 짓지 했었던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 맞는 농사법이라는 게 없어서 중국의 이제 농사법, 농사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었었는데 네.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런 농사 직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이거 아까 제가 모형에서 봤던 것 같은데 쟁기 보셨죠? 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끌거나 이제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쟁기를 끌었지만 네. 이제 근래 와서는 이제 트랙터를 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랙터가 네. 대체가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가면은 또 신기한 게 보이는데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물이 이제 충분해야지 이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기구로 이제 용두레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용두레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홈이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풍년기원제라고 써 있는데 우리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어디다 빌었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나무에 큰 네. 나무에 대고 이제 우리 이번에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비는 기원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고기 잡는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원하듯이 이제 한 해 농사가 시작되면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원을 하고 그리고 농악이나 풍악을 올리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축제 마을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기원제입니다. 네. 김홍도의 그림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조선시대 농촌의 풍경. 한반도 중앙에 비옥한 평야를 품고 있었던 곳이 바로 용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농경 문화의 역사는 신석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곳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농경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둘러보면 좋은 공부가 될 듯하네요. 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옛날 오래된 서적들이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들여온 이제 중국의 농법에 맞는 책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과 맞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농사직설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면서 네. 농사들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접 이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제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고 이제 기후에 맞고 계절 변화들이 다 맞는 것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사에도 그만큼 이제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 그 역사에 대해서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용인에는 독특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박물관일까요? 내부를 둘러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전시물들이 풍기는 포스가 하나같이 독특한데요. 한눈에 딱 봐도 외국에서 모셔온 귀한 물건들이 합니다. 반도 보이고요. 고개 신상 같은 전시도 있고 보면 볼수록 정체가 궁금한 박물관.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호기심을 가득 안고 지금부터 이 박물관의 정체를 밝히러 가봅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예아리. 이름도 멋스러운 이곳은 놀랍게도 장례 문화를 테마로 구성된 박물관입니다. 장례 문화 박물관, 어떤 게 전시돼 있을지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저는 지금 예아리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관장님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박물관이.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아리 박물관은요. 네. 그 예가 있는 아름다운 울타리. 오. 예, 함축적인 약자입니다. 예. 아,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군요. 관장님, 여기 박물관 안에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네.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중국 그리고 2층에는 이제 한국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네, 관장님, 제가 박물관에 딱 들어오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독수리, 뭐 사자, 개 이런 모형들이 이렇게 전시가 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위에 독수리하고 물고기 그리고 사자 이제 개가 있는데 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맞춘 게 아니라 네. 자 고인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독수리를 만약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높이 날아서 온 세상을 보고 싶다. 오. 그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아들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여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를 독수리 형상으로 된 관으로 만들어서 모시자 해가지고 약간 효심이
칸 거죠. 이제 그 가나 지역은. 진짜 예. 깊은 뜻이 담겨 네네네. 있네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관을 사용하시는지 특별한 계층은 아니고요. 네네. 일반 서민들. 서민들. 네, 일반 서민들이. 그럼 어디에 안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 자, 아프리카 가나에서는요. 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어머. 고인이 평생 이제 즐겨 입었던 옷을 입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닫은 다음에 네.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 아. 되게 특이하죠. 진짜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장례 문화는 조금 되게 뭔가 깊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아프리카는요. 네. 그 흥이 굉장히 겨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예. 흥겨운 나라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그 고인의 그 이제 그 추모도 하고 네. 같이 모여가지고 각 부족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네. 장기 자랑을 해요. 어머. 장기 자랑하고 우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또. 아. 그래서 약간 좀 축제 같은 분위기라고 축제 같은 보시면 돼요. 분위기. 여기도 멋진 관들이 진짜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차 되게 멋진 차가 이렇게 관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벤츠 모양이잖아요. 자동차 벤츠 멋있어. 모양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 가나에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소원이 또 역시 우리 아버지가 벤츠를 너무 좋아했어. 그게 한 번이라도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못 탔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내가 벤츠 모형관을 만들어서 그래도 아버지 한번 마지막 손을 들어주자 해가지고 와.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깊은 뜻이 네.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지금 계세요? 그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가면 특별하게 네. 이런 모형관을 만드는 제작소가 되게 많아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아.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 이 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하면 막 케인 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나식으로 발음하면 카네크 웨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창시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아리 박물관에 지금 이제 그분이 만드신 그 콜렉션이 네. 제일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봤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열기가 좀 힘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프리카 관만 봤는데도 네. 정말 박물관 자체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다른 나라도 있으면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 세골장, 현관장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나요? 이 모든 것이 세계 곳곳에서 장사 지내는 방법들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고유의 독특한 장례 문화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던 장례 문화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 장례 문화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관장님. 네. 일본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진짜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뭔가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이제 그 일본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그 쓰였던 이제 그 상여. 상여. 네. 상여인데 네. 자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 가마같이 생긴 상여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좌식 상여, 앉을 좌자를 써가지고 좌식 상여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고인을 눕혀서 가지 않고 모신다는 의미로 해서 네. 이제 좌선을 해가지고 이제 앉혀서 꽁꽁 묶어서 이제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좌식 상여라고 해요. 진짜 독특하네요. 네. 그럼 그 앞에 보이는 저거는 어떤? 저 건가요? 앞에는 네. 이제 침식 상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네 그렇죠. 이제 네. 누워서 이제 침식 상여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끌거나 이제 소나 아니면 이제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그 장례식이 발생할 때 침식 상여를 이용했습니다. 해가 시신을 투하목조로 보는 도장을 지낼 때 깜짝 놀랄 만큼 독특한 세계 곳곳의 장례 문화들. 방법은 다르지만 저마다 부인에 대한 최고의 예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장례 문화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일생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순간이래. 그래서 더 흥미진진합니다. 네, 관장님. 네. 제가 보니까요. 선반 위에 이렇게 관들이 네.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요. 네. 이런 장묘 문화도 있나 봐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네. 그 동남아 그 필리핀에도 이제 그런 그 절벽에다가 이제 그 관을 이제 걸쳐놓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꽤 있어요. 있는데 아, 왜 네. 중국 사천성이나 운남성 일대가 유명하냐면은 자 중국이 워낙 기네스북이 많은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그런 데는 뭐 한 60에서 9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산에다 묻히는데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정말 기네스 막 500m 되는 그 절벽에도 그런 현관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보면은 어떻게 있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현관장 묻혀 있는 데를 가보면은 네. 이제 그 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좀 없어진 것 파손이 된 것도 많고 네. 참 특이한 장묘 문화죠. 네. 다양한 전시를 거치다 보니 어느새 들어선 전시관. 이곳의 전시는 화려함과 진중함의 구도 같은 분위기가 특징이었는데요. 어딘지 친숙하다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나 한국의 장례 문화를 전시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시관에 마련된 화려한 상영, 그리고 미니어처 전시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전시가 이곳에 마련돼 있답니다. 네, 한국관에 올라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요, 관장님. 눈에 띄는 게 이 되게 화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만든 상여인데 네. 되게 특이하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이 약간 좀 장례 관련된 그 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장례라고 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듯이 네.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근원이 뭔가, 그러니까 네. 그 죽음의 뜻이 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네. 아이들한테 이제 상여를 만들게 하고 네. 예전에 있었던 이런 전통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이제 3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수의도 한번 입어보고 오. 상여놀이를 직접 밖에서 이제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딱 이 박물관을 딱 둘러봤을 때 와, 볼 게 진짜 많다. 신기하다.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해보고 바깥에 또 나가서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관장님 여기 보면은 껴묵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껴묵거리는 관 안에 같이 묻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도 네. 이제 혼자 가시니까 외로우니까 아, 이제 약간 네. 숲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걸 넣어준다고 해서 그 껴묵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간돌검, 민물이토기, 그다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물을 이제 비치를 했습니다. 네. 네, 관장님 네. 제가 박물관을 딱 둘러보니까 네.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박물관, 예아리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조선시대 22대 임금이신 이제 그 정조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네. 저 뒤에 혹시 반차도 그림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저 그림과 똑같이 고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니어처로 제작을 했는데 저 장내 행렬이 짧게는 800m에서 길게는 2km 행렬이었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800m 기준으로 해서 8대1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0m 동선으로 똑같이 네. 미니어처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걸으면서 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뒤에 이제 그 보시면 상여가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네. 제일 그 큰 상여가 있고 작은 상여가 있는데 큰 상여를 보통 대여라고 해요. 실제 왕을 모신 상여. 네. 그리고 조그만 상여는 견여, 이제 빈 상여인데 네네. 옛날에는 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이 나오면은 이 대여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겨녀에다가 네.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길에서 이제 그 겨녀가 가고 큰 길이 나타나면 다시 대여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와, 인형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관장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네. 네. 아 여기 장례 행렬에서 네. 이 반차도 행렬에서 그 곡을 불러주는 유일한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궁에서 정말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 예, 추려가지고 이제 네. 그 장례 행렬에 이제 그 곡을 불러주는 이제 곡궁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긴 행렬 중에 여자분은 이분들밖에 없는 거죠? 네, 원래 예전에는 그 장례가 발생을 하면 원래 여자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 곡궁인들이 이제 그 곡을 불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행렬 중에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제가 지금 또 보고 있는데 네. 또 화려한 상여가 제 눈을 사로잡는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상여하고 왼쪽에 네. 있는 상여로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상여는 저희가 직접 만든 상여입니다. 오. 그래서 천상, 천하, 지하 이게 3단계로 나뉘면서 네.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동방삭이 보이실 거예요. 오, 네. 보여요. 저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방향이 고인이 이제 그 머리 방향이 이제 눕히는 위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상여는 네. 이제 그 꼭두라고 해가지고 인형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인형들 보이죠? 저게 뭐냐면은 이제 그 소설 구운몽을 스토리텔링한 진도상입니다. 오. 시기는 한 120년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여를 이제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네. 특히 이제 상여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영여를 잘 모르세요. 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저 앞에 조그만, 조금 작은 상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영여는 네. 이제 그 상여가 이제 그 고인이 묻히시는 곳까지 장지까지 가서 네. 이제 그 상여를 폐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좋으면 이제 뭐 보관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네. 이제 혼을 모신다, 영혼을 모신다 해가지고 이 영여에다가 이제 그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이제 영여라고 합니다. 영여는 집으로 다시 네네. 갖고 모시는 모시는 거죠. 거. 아, 그렇구나. 원장님, 네. 이건 제가 보기에 초가지처럼 생겼는데요. 특이한 게 위에 인형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아, 저희 인형은요. 네. 이제 그 예전에 SNS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연락하는 그 도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집에서 만약 장례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마을에 이제 그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는 수단으로. 네. 그래서 네.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긴 흰 천을 늘어뜨려 가지고 복을 불러요. 복. 그래서 복을 3번 불러요. 복 이러면은 네. 그 주변 마을에서 아, 여기 장례가 발생했구나. 아, 그래서 알리는 제도. 그런 걸 뜻하고 있는 그래서 거군요. 고복 제도로 갑니다. 네.